최근 아시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동 이슈부터 빠르게 짚어봅니다. 먼저 미국이 이번 주 중으로 이란과 회담을 추진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뉴스와 함께 미국의 시간외 선물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덩달아 아시아 지수들의 하락폭 축소 그리고 상승폭을 키워가는 등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었는데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걸로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정책주 단에서 밀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측의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니케이 지수는 상승폭을 차츰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0.53%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리스크 회피 심리가 우세하면서 대부분의 테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편 알리바바가 애플의 MLX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모든 애플 기기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가 애플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중국 증시 내에서는 애플 관련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테마만 힘을 받고 있고요. 대형주는 혼조세, 게다가 수급까지 좀 받쳐주지 않으면서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1% 약보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탄력을 뒤로하고 밀려가는 항생지수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총상위주들이 파란불이거나 오전에 비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생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더니 결국에는 하락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24,000선은 좀 지켜내나 싶었는데요. 조금 전 0.3% 하락하면서 24,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대만 총독이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미 성향의 대만 라이친더 총통이 미국 의회 방문단을 만났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무기 공동 생산과 R&D와 관련한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올해는 국방 예산 규모를 GDP의 3% 이상이 되도록 할 거라며 국방력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소식 덕분일까요? 오늘 증시 내에서는 방산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가권 지수도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는데 베트남 증시는 괜찮나요? 네, 우선 아무래도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난주 이란 이스라엘 분쟁 이후의 증시 좀부터 말씀을 드리면 VN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전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우선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기타 신흥국 대비 낮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이 비교적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 급등하면서 강한 회복력을 시현을 했고요.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기대가 반영되면서 정유랑 가스업종이 강세를 주도했고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미국과의 3차 관세 협상을 마친 상황입니다. 중국산 기술이 들어간 부품 사용을 대폭 줄여라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베트남에만 문제가 아니라 뭐 삼성,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 현지 공장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3차 협상 마친 이후에 미국이 특히나 이제 중국산 첨단 기술이랑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2차 협상 때는 그냥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라라고만 좀 큰 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요구를 좀 구체화했고요. 우선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공급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대미 전자제품 수출 규모가 330억 달러로 전체 30% 수준인데 이러한 수출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중국산 기술이랑 전자부품 수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대중 전자제품 수입은 약 4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0%에 해당하면서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는 일단 베트남이 중국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한 뒤에 단순 조립을 거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라는 점을 시사하려 하고 있고, 이런 점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 수출 또는 원산지 우회에 가까운 행위로 인식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응 방안 같은 경우로는 일단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그리고 핵심 부품군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와 현지 기술 내재화 등이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기술력 제고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생산 및 조달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중국산 원산지 검증 체계 강화를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베트남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균형 외고 전략과 다소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현재 결론적으로는 일단 미국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좀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그나마 베트남 입장에선 최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와중에 또 재밌는 변화가 베트남이 브릭스 파트너국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 지금 어떤 행보를 걷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베트남이 최근 브릭스 가입한 거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베트남이 그동안 취해왔던 전통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 주도의 IPF와 중국 주도의 RCEP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브릭스 파트너 가입 추진한 거 역시 다수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완충하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베트남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참여는 전략적 균형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양측과 관계를 좀 균형 있게 조율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 실리 중심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0분간 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인식차가 존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인식 격차가 여전히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주식을 매각해 49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올해 2월 찰스 슈워브 매각건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식 매각이 됩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급등 시 추가 국채 매입이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 내년 4월부터 분기별로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100% 자체 제작 칩을 장착한 모델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르면 2026년도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은 최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려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